안녕하세요. 네, 가족 중에 누가 치매 위험성이 있다. 그런데 이럴 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느냐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. 저희 아버님도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 가시니까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암이 아니고요. 치매라고 합니다. 치매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. 제일 흔한 건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게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어요.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유전적 성향이 강하고 유전적 성향과 함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들이 축적되면서 생기는 그런 치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들이 망가지면 생기는 게 바로 혈관성 치매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한테는 대부분 그렇죠, 당뇨나 고혈압, 심장질환 같은 것들,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더 위험성이 크죠. 이런 치매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. 혈관성 치매라면 혈관성 질환들이 악화되지 않게 해야 하는 약들이 있어요. 혈당 관리를 잘해야 되고 혈압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렇죠. 혈관에 있는 지질 관리를,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면서 그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게 맞고요.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면 과연 사실 정확한 알츠하이머에 대한 답이 없거든요. 사실 지금까지 어떤 치료도 나와 있는 게 없고요. 현재 약국에서 쓰고 있는 약들도 사실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 뿐이에요. 떨어져 있는 기억력을 약간 올리는 거지 근원적인 치료법은 없거든요. 왜냐하면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베타 아밀로이드가 원인인 줄 알고 다들 타우나 이런 단백질에 초점을 맞춰서 약을 만들었는데도 그게 다 실패했죠. 그래서 나온 지는 거의 100년이 넘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도 나와 있지 않은 게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. 그래서 이런 치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? 여러 가지 연구들이 돼 있다고요. 근데 제일 간단한 거 일단 알코올성 치매도 있거든요. 술을 많이 먹어서 뇌가 쪼그라들어 생기는 치매는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어떻게 하면 되죠? 그렇죠. 술을 끊는 거죠. 그러면 줄 수 있고요. 만약에 술을 내가 꼭 사회적인 문제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비타민 B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비타민 B1을 같이 섭취하면 많이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술을 꼭 먹는데 인지력이 자꾸 떨어진다. 그럼 술을 끊어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로 꼭 먹어야 된다면 비타민 B1을 꼭 섭취하는 걸 권하고 싶고요.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은 혼자 외롭게 존재하면 더욱더 사회적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그 사람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좀 더 사교적이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혼자 두는 건 좀 그렇고요. 계속 문안전화 드리고 안부전화 드리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그분이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,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계속해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환경 독소거든요.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독소 물질들이 내 몸 안에 축적되면서 그것들이 이런 퇴행성 질환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농약 잔류물이랄지 방부제나 세제 같은 거랄지 우리가 어쨌든 피할 수 있는 환경 물질들을 줄이는 게 좋아요. 예를 들면 우리같이 지금 도시 생활을 하고 이런 개발국에서 더 많이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가 보고되고 있거든요. 그런 걸로 볼 때 어떤 그런 환경 독소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알루미늄 제제가 이런 알츠하이머와 연관이 됩니다. 알루미늄을 많이 섭취할수록 이런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많은데요. 알루미늄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? 그래서 저 약국에 있을 때는 환자들한테 얘기했던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냄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라면 끓여 먹고 이럴 때 알루미늄으로 된 냄비 같은 걸 쓰는 거를 이제 제가 자제시켜 드리도록 했었고, 우리가 상당히 많이 접하는 게 캔이에요, 캔에 알루미늄 캔으로 만든 것들이 꽤 많은데 그것들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농도가 일반 캔이 아닌 병에 들어있는 거보다 한 4배 정도 많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알루미늄에 대한 어떤 사용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영양소로는 항산화력이 정말 풍부한 것들이 도움을 주는데, 항산화제 하면 대표로 떠오르는 게 비타민 C, 비타민 E, 비타민 A 같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항산화 물질들을 충분히 드셔주면 좋을 것 같고요. 혈관성 치매라면 혈관의 나쁜 적으로 보통 분류되는 게 이제 호메오시스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 낮추는 삼총사가 있거든요. 비타민 B6, 비타민 B9 엽산인데요. 엽산, 그리고 비타민 B12, 6, 9 이렇게 세 가지를 드시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낮아지면서 혈관성 치매에 완화를 줄 수 있고, 특히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고함량을 섭취한다면 이런 섭취하거나 주사를 맞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나오는데
아세틸 L-카르니틴이라는 제품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을 먹으면 뇌내에 중요한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많이 생기면서 인지 기능을 약간 좋게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, 그리고 처방대로 나오는 콜린 알포세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거 전문의약품인데 이것도 말 많아요. 두 가지 성분이 사실은 콜린성 물질인데, 뇌에 중요한 콜린의 물질인데 이거 왜 전문약이냐, 해외에서는 다 건강기능식품인데 이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보험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임상적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. 근데도 많이 처방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.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처방받아 먹고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DHA 같은 거 아주 좋거든요. 뇌에 중요한 DHA. 근데 크리로일 강의에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DHA를 뇌까지 잘 전달해주는 형태가 바로 인지질화된 오메가3고요. 인지질화된, 그러니까 인지질이 붙어있는 오메가3 중에서 DHA 형태가 좋고요. 그것들의 근원적인 보충원은 크리로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크리로일에 DHA를 좀 섭취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.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거, 여러 효소들의 조효소라고 했잖아요. 우리 몸에 여러 효소들이 있는데 걔를 잘 활성화시키는 게 마그네슘인데, 그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도 우리 몸의 생체 기능을 좋게 해주고 이런 치매에 대한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은행잎입니다. 한국의 은행잎이 정말 좋잖아요. 이 은행잎들이 독일에 수출되고 독일에서 그걸 발효해서 잘 추출하는 공법을 통해서 추출한 다음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제품이 팔리고 있어요. 물론 이제 국산 은행잎 쓰는 회사들도 있고 뭐 추출법이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는데, 실제로 이 치매에 대해서 연구된 논문을 보면 결국은 상품인데, 어떤 은행잎은 다 은행잎인데 그걸 어떻게 추출해내냐에 따라 다른데, 독일 슈바베라는 회사에 추출하는 EGB761이라는 원료가 있거든요. 그것들이 치매에 대한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국장님께서 드신다면 EGB761 은행잎 주제 드시는 걸 권하고 싶고요.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컬큐민입니다. 컬큐민, 강황이라고 하죠. 강황. 그런 컬큐민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. 치매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적은 게 인도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. 그래서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컬큐민입니다. 컬큐민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우리 독자님들이 이해하시고 나에게 과연 맞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자신에게 맞는 걸 잘 한번 생활 습관과 영양소로 섭취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치매를 줄일 수 있는 생활 방식과 영양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